아파트 신축했고요. 분양한 도급인이 있고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별거 아니고 도급인, 수급인 여러 명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아파트 신축했어요. 도급인이 이제 분양을 했고, 자, 시공사를 상대로, 시공사 이제 뭐 건설사겠죠? 상대로 하자보수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도급인이 그럼 수급인 상대로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면요, 그때 하자보수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액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일단 문제가 되고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도급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는요, 결국 부가가치세 상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당연히 못하겠죠. 자, 무슨 뜻이냐면 주로 보면 도급인이 이제 소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배상을 해줄 때, 애초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줬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데 내면 그 부가가치세만큼은 없애줘요. 그냥 공제를 시켜줍니다, 거기서. 그렇다면 굳이 부가가치세를 타인에게 내라고 할 필요는 없죠. 부당이득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요. 그런데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자기가 먼저 손해배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인에게 너 빨리 손해배상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해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갚아준 돈 자체는 미리 앞에 써서 이제 뭐 시공사가 분양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갚아줬어요. 그 손해배상액은 이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일단 대략 배경 지식은 그렇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타인의 불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750조에 관한 얘기겠죠.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다. 그러면 당연히 뭘 해줘야죠? 수리해줘야죠. 하자를 이제 수리해줘야 됩니다. 그 수리를 위해서는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액을 입었다고 한다. 왜냐? 돈으로 준다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수리를 한다면 그 사람도 부가가치세가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그 고쳐주는 쪽에서도요. 당연히 그 부가가치세도 역시 같이 여기 손해배상 받을 때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됐죠? 그러나 보시면요, 도급에 있어서요, 수급인이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는 있다. 됐죠? 부담해야 한다면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부담하지 않고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액에서 공제된답니다, 자동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보시죠.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업자로서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 가능하고요, 환급받을 수 있다라면, 그럼 도급인이 하자보수 할 때 부가가치세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실질 부담 아니니까 도급인이 결국 수급인한테 부가가치세 내 포함해서 손해배상 해줘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됐죠? 자, 자기의 매출 세액에서 결국 공제 환급받을 수 없다라면, 이건 좀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 요 반대되는 경우라면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되죠? 도급인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돈 내놔 해서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해주면 자기는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는 거라 굳이 수급인한테 돈 안 받아도 돼요, 부가가치세만큼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안 된다라면 도급인은 당연히 수급인한테 부가가치세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니까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수급인에게도 포함해서 받는다? 그럼 이중 배상이죠.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죄송합니다,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은 해야 돼요. 가능성도 포함해야 된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사유 뭐냐면 도급인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대체 뭘까요? 부가가치세의 공지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 가름한 손해배상에 의해서 공지할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손해배상을 먼저 해줬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야 이제 빨리 나한테 뭐 해줘? 돈 줘. 그럼 내가 다시 얘네한테 저기 공사해줄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됐죠? 먼저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손해배상 자체가 그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됐죠?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요. 원고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다시 하자보수를 합의하고 원고 명의로 하자보수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 보이고요. 원고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선행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이렇게 확정 판결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라 라는 것은요.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건 손해배상금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공급이 아니에요. 결국 도급인의 용역 공급비가 아니라 아니라서 그냥 단지 손해배상 물어준 것 뿐이다.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 돈으로 그냥 물어준 것 뿐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인이 이걸 부담하려면 도급인에게 돈을 주려면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공제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